안녕하세요. 제니퍼의 뻔한 문화 제니퍼입니다.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 신이 된 관우가 1000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초짜인 제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의미로 관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밝히지 않았던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하지 않은 숨은 진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뻔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어떤 작가분이 삼국지를 재조명해서 저술하려고 할 때 당시에 삼국지 관련 대가였던 분이 그분께 촉한 정통론 그리고 관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관우는 지금도 중국민들에게 손꼽히는 영웅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그들이 관우를 맹신한다고 해서 우리도 맹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우라는 캐릭터는 충성을 강조하는 황제 중심의 중국 지배층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분히 영웅화를 넘어서 신격화까지 된 캐릭터입니다. 일반 서민 입장에서도 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고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미천한 신분에서 한나라의 2인자의 위치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캐릭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관우의 캐릭터가 많이 과장됐지만 낮은 신분에서 촉의 최고 장수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우리는 먼저 그 비결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정사 관우전에 나타난 관우의 초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망명해서 탁군으로 달아났다고 해요. 산시성의 민간 전승에 따르면 관우는 폭리를 취한 소금상인을 죽여서 관리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해요. 이권 다툼의 와중에서 어떤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상대방의 실력자를 살해했던 거예요. 폭리를 취했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 전형적인 협객의 형태가 아닌가요?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관우에게도 유비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건달 기질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관우는 춘추라는 책을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익혔다고 해요. 관우 동상이나 초상화에서 왜 관우가 갖고 있는 책, 그게 바로 춘추 이 책입니다. 춘추는 공자가 저술한 역사서인데 맹자가 평하기를 춘추가 등장한 이후 간신 적자들이 떨었다고 할 정도로 엄중한 역사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고 또 대의 명분을 강조한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책이 순간의 분노로 살인을 저지른 한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춘추는 한마디로 대의 명분에 입각한 역사적인 평가서죠. 이 책을 읽었던 관우도 나의 삶도 결국은 후대에 누군가에게 의해서 대의명분의 근거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니까 항상 옳은 길에 서야겠다라는 충분한 도전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살인자 정도에 불과했던 한 사나이는 이 책을 통해서 숭고한 가치를 가슴에 품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편 관우가 조조와 같이 광범위한 독서를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춘추가 어쩌면 관우에게는 책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책 한 권만 읽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글로 본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 줄 압니까? 그것은 일생토록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지 압니까? 그 책, 그 한 권을 50번 읽은 사람이 50권의 책을 읽은 사람보다 더욱더 무섭습니다. 이 말이 뭘 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자신이 읽은 책의 일면성에 깊이 고정돼서 그 한 관점에만 확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편협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춘추는 관우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했죠. 또한 이 책은 관우에게 타협할 줄 모르는 무한한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삼국지에서 관우가 죽었을 때 공명은 유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관공이 평소에 성격이 너무 강하고 자만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를 입었습니다. 이 말은 관우의 죽음을 전부 동호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그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해서 자만에 빠져서 자초한 일이다 라는 말이죠. 일례로 손권은 유비와 원수가 되는 것을 꺼려서 관우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관우는 격분해가지고 소리쳤어요. 검의 딸을 어찌 개의 자식에게 보낼 수 있겠는가. 결국 이것이 관우에게 큰 화근으로 작용했습니다. 관우가 춘추에서 배운 대의 명분은 오직 한왕실에게 있었고 동호의 손권은 반역자에 불과했죠. 관우가 설령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런 말을 꼭 했어야 할까요? 관우가 손권과 사돈이 되기 싫었다면 그저 좋은 말로 정중하게 사절하는 것이 옳았겠죠. 저는 이 춘추에 의존하는 편협한 독서가 한편으로는 관우를 비범하게는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우의 발등을 찍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관우는 또한 오랜 건달 생활로 인해서 건달 기질을 지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건달 기질은 사적인 이익을 공적인 이익보다 더 앞세우고 혈기를 부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춘추가 이 건달 기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완전히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60 가까운 나이에도 마초와 무예를 겨뤄보겠다라고 호기를 부린다거나 황충과 같은 병졸 출신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운 점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그는 건달 기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린 시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어린 시절이 너무 평범했다라고 실망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 향후에 큰 자산이 된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관우가 조조에게 항복했을 때 그가 다시 옛 군주였던 유비를 선택하잖아요. 그럼으로써 향후 관우는 신으로까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조조 밑에서의 그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는 유비를 선택한 것은 관우의 인생을 건 모험이었던 거예요. 여기 정사 삼국지 주석에는 관우와 조조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중요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우의 인간적인 면모도 알 수 있으니까 소개해드릴게요. 조조가 유비와 함께 합의해서 여포를 포위했다. 관우가 조조에게 여쭈길 여포가 진의록을 시켜 구원을 청했다 하며 그의 철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니 조조가 이를 허락했다. 관우는 여포가 막 격파되려 할 때 또 여러 번 조조에게 청했다. 이에 조조는 그녀가 남다른 미색이라 의심하여 먼저 사람을 보내 맞아들여 그녀가 미인임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조조는 약속을 어기고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았으니 관우는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관우가 결혼을 했을까요? 젊은 시절 관우는 힘이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탁현을 지배하는 조폭 집단의 넘버 2였어요. 정식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이 있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물론 이동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거나 버렸을 수는 있어요. 관우는 건달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남의 여자를 뺏는 것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가 조조와 함께 합의성에서 여포를 포위했을 때의 관우는 조조를 찾아와서 조조에게 여보의 부장 중에 진의록이라는 자가 있는데 성이 함락이 되면 그의 부인, 그의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 상황을 기록한 다른 책인 화양국지를 보면 관우가 그 여인을 청하면서 자기 부인이 자식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입니다. 관우한테 이미 부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화양국지란 책은 정사 삼국지만큼 신뢰도가 높은 책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어쨌건 관우의 부탁을 받은 조조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런데 성의 함락이 막 임박하니까 관우가 몇 번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짐을 받고 이쯤 되니까 조조도 좀 이상한 거죠. 도대체 뭐 그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저 사내가 이렇게 애를 태우나, 저 여자가 도대체 뭘 얼마나 예쁘나, 뭐 무슨 매력이 있나. 그래서 여포의 항복을 받은 조조는 장난 삼아서 먼저 진의록에 관우가 부탁했던 그 여자를 데려다 놔요. 그러고 본 거예요. 근데 조조가 보기에도 그 여자가 대단한 미인이었고 그녀한테 푹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조는 그녀를 취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첩으로 삼아버립니다.
이를 어쩌나. 이 여자가 나중에 조조의 비빈이 된 두 부인이에요. 이제 관우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했던 여자를 조조한테 홀딱 뺏겨버린 거잖아요. 완전 황당한 거죠. 왜냐면 조조는 수차례 그에게 그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랑 홀딱 결혼을 해버린 거잖아요. 세상에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아간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에게도 분명 비범한 면들이 있었고 저는 춘추라는 책이 그를 비범하게 만드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편협한 독서 그리고 건달기질은 그에게 유연한 사고방식을 마비시켰고 또 쓸데없는 자만심만 가중시켜서 결국 그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의 인생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양한 종류의 독서와 유연한 사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꿔야겠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춘추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이니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